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어느 곳에서는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블랙홀 두 개가 서로를 향해 추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동네는 아닙니다. 아마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순간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도 없고 불꽃도 없고 할리우드가 좋아할 만한 거대한 폭발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우주 속에서 두 블랙홀은 그저 서로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파티에서 서로 눈치만 보며 빙빙 도는 두 사람처럼요. 다만 이쪽은 눈치가 아니라 중력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게 다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주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서로를 돌면서 시공간 자체에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이 가까워질수록 그 파동은 점점 거세집니다. 더 빠르게 돌고 더 많은 에너지를 잃고 더 빠르게 서로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두 블랙홀이 하나로 병합되는 순간 우주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 몇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 에너지는 중력파가 되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병합이 끝난 뒤 새로 태어난 블랙홀은 한동안 우주의 종처럼 계속 울립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울림은 수억 년, 때로는 수십억 년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지구에 도착하죠. 우주 규모의 배송이다 보니 배송 조회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발송 완료, 도착 예정 13억 년 후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에요. 2015년, 인류는 처음으로 이 미세한 시공간의 흔들림을 직접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블랙홀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병합 직후 어떤 방식으로 진동하는지까지 조금씩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블랙홀이 병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병합의 순간을 분석하면서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말 맞는지까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블랙홀 두 개가 병합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주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한 번의 병합이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세운 이론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블랙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게 될 것은 블랙홀의 소리가 아니라 우주가 중력으로 내는 가장 거대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먼 우주 어딘가에 블랙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겁습니다. 이런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마지막 순간에 붕괴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별들의 은퇴 후 제2인생인 셈입니다. 다만 이 은퇴 생활,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두 블랙홀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서로의 엄청난 중력에 이끌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천천히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서로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블랙홀은 서로를 돌면서 중력파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중력파,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뭔지 생각해보면 꽤 이상한 현상이에요. 공기나 물이 흔들리면서 생기는 파동도 아니고 빛처럼 전자기장이 흔들리면서 생기는 파동도 아닙니다. 시공간 그 자체의 변화가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를 던졌을 때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가 극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시공간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은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갑니다. 택배로 치면 최고 등급의 초고속 배송인데 문제는 출발지가 수억 광년 저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블랙홀 병합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중력파는 단순히 시공간을 흔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각운동량을 시스템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를 돌고 있는 두 블랙홀이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조금씩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에너지를 잃으면 궤도가 줄어들고, 궤도가 줄어들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더 강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중력파 방출도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잃고 다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고 빨라지고 더 강한 중력파를 내보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잃고 다시 가까워지는 이 끝없는 반복,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마다 치킨 냄새에 더 강하게 끌리는 것과 비슷한 악순환입니다. 다만 이쪽은 그 악순환의 끝에서 다이어트 실패가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다르죠.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든 과정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병합의 인스파이럴, 즉 나선 낙하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중력파 신호로 나타내면 아주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낮은 주파수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두 블랙홀이 가까워질수록 주파수와 진폭이 함께 높아지고 마지막에는 신호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마치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소리처럼요. 이 특유의 패턴을 첩프, 우리말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새가 지저귀듯 주파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인데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에 붙이기엔 조금 귀여운 이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블랙홀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첩프,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 블랙홀의 질량과 거리, 회전 상태와 궤도 운동,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블랙홀의 특성까지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는 블랙홀을 눈으로 직접 보는 대신 블랙홀이 만들어낸 시공간의 파형을 읽어내는 겁니다. 두 블랙홀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두 블랙홀은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휘감고 중력장은 극도로 강해지며 시공간의 왜곡도 한계에 가까울 정도로 커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만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차례죠. 두 블랙홀은 서로의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블랙홀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돌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홀은 자동차처럼 단단한 표면을 가진 물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과정은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중력파 신호가 가장 강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홀 병합을 상상하면 이런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두 블랙홀이 부딪히고 거대한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장면이죠. 아마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 겁니다. 하지만 고립된 두 블랙홀의 병합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폭발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빛이 외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빛이 아니라 중력파입니다. 물론 주변에 가스나 먼지 같은 물질이 풍부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움직임과 병합이 주변 물질을 강하게 교란하면서 전자기파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블랙홀 병합이 빛나는 폭발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 차이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거대한 사건 중 하나인데도 정작 그 순간은 놀라울 만큼 조용한 겁니다. 블랙홀도 은근히 내향적인 성격인가 봅니다. 이제 실제로 관측된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5년 인류는 역사적인 신호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이름은 GW150914. 두 블랙홀이 합쳐진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태양 질량의 약 36배, 다른 하나는 약 29배였습니다. 단순히 더하면 약 65 태양 질량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블랙홀은 약 62 태양 질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3 태양 질량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된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는 mc제곱 공식이 실제 우주에서,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벌어진 셈이죠. 태양 약 3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를 가로질러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GW150914의 병합 마지막 순간, 방출된 최대 중력파 출력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의 빛을 합친 총 광도보다 10배 이상 컸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내는 빛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순간적인 출력이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찰나 중력파의 형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시공간의 흔들림으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됐는데도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중력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극도로 작아져 있습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 공간은 한 방향으로 아주 조금 늘어나고 다른 방향으로는 아주 조금 줄어듭니다. 그 변화가 워낙 작아서 사람의 몸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류는 대체 어떻게 이 미세한 흔들림을 찾아낸 걸까요? 사람의 감각보다 훨씬 정밀한 장치를 만든 겁니다. 바로 레이저 간섭계인 라이고입니다. 아주 긴 두 개의 팔을 서로 직각으로 배치하고 레이저를 두 방향으로 보낸 뒤 다시 돌아온 빛을 서로 비교합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서 한쪽 공간이 아주 조금 늘어나고 다른 쪽이 아주 조금 줄어들면 레이저의 간섭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그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측정해야 하는 변화가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해도 흔들리고 차량이 지나가도 영향을 받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됩니다. 장비 내부에 열적 요동도 있고 검출기의 거울 자체가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장비 중 하나라서 옆 동네 트럭 한 대에도 삐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수많은 잡음 속에서 블랙홀 두 개가 만들어낸 희미한 신호 하나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류는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라이고의 두 검출기가 거의 동시에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블랙홀 병합이라고 확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잡음일 가능성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했고 수많은 검증 과정이 이어졌죠.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합쳐지며 발생한 중력파였던 겁니다. GW150914. 인류가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고 블랙홀 두 개가 실제로 합쳐지는 사건을 중력파로 확인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 대성 이론을 세웠을 때만 해도 중력파는 이론으로 예측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인류는 마침내 그 파동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우주의 숙제를 드디어 실제 데이터로 풀어낸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블랙홀의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제 소리를 들은 건 아닙니다.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의 변화입니다. 반면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의 변화예요. 중력파가 우주 공간을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의 귀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음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출된 중력파의 파형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로 변환하면 마치 소리처럼 재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오디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삐익 같은 소리는 우주에서 실제로 울려 퍼진 음파가 아니라 중력파 데이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변환한 결과물인 거죠. 말하자면 우주가 직접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가 남긴 손글씨를 받아서 오디오북으로 낭독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두 블랙홀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블랙홀은 잠시 동안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강하게 진동합니다. 2단계가 바로 링다운입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종입니다. 종을 세게 치면 처음에는 큰 소리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이 점점 약해지죠. 블랙홀도 비슷합니다. 다만 진동하는 건 금속도 공기도 아닙니다. 시공간의 구조 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진동에는 특정한 주파수와 감쇄 시간이 나타나는데 블랙홀의 진동을 분석하면 최종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을 추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블랙홀의 특성과 실제 관측 결과가 맞아떨어지는지도 시험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블랙홀은 병합하는 순간 자신의 특성을 일종의 지문처럼 시공간에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울림을 분석하면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블랙홀의 정체를 거꾸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을 2025년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또 하나의 엄청나게 강한 중력파 사건이 검출됐습니다. 이름은 GW250114. 여기서 잠깐 중력파 사건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지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신호 대잡음비, 줄여서 SNR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블랙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직접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검출기에 들어온 신호가 주변 잡음에 비해 얼마나 뚜렷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GW250114의 SNR은
무려 76.9에 달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중력파 가운데 가장 선명한 신호로 기록된 압도적인 수치였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만든 두 블랙홀의 질량은 약 34 태양 질량과 32 태양 질량으로 2015년 GW150914의 약 36 태양 질량과 29 태양 질량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지구와의 거리도 각각 약 13억 광년과 14억 광년으로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렇다면 왜 GW250114는 GW150914보다 훨씬 선명했을까요? 블랙홀이 특별해서만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류의 검출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밀해진 장비, 더 줄어든 잡음, 그리고 발전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모두 합쳐진 거죠. 실제로 두 사건의 신호 자체는 비슷한 규모였지만 2025년의 검출기에서는 주변의 잡음이 훨씬 적었습니다. 같은 종을 쳤는데 10년 뒤에는 훨씬 좋은 스피커로 듣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같은 우주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우주를 훨씬 더 선명하게 듣기 시작한 겁니다. GW250114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신호가 강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호가 워낙 선명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병합 이후의 링다운을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홀의 기본적인 진동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는 첫 번째 오버톤까지 구분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홀이 하나의 진동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진동 성분을 내면서 안정된 상태로 가라앉는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버톤이 나타나는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약 3밀리초, 그러니까 0.003초 정도예요.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훨씬 짧죠. 그런데 인류는 바로 그 찰나 동안 나타난 블랙홀의 진동을 포착하고 블랙홀이 어떻게 안정된 상태로 가라앉는지 분석해냈습니다. 눈 깜짝할 새보다 짧은 현상을 10년 넘게 발전해온 검출 기술과 분석 방법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측정된 진동의 주파수와 감쇄 특성은 일반상 대성 이론과 수치상 대론이 예측한 결과와 현재의 측정 정밀도 안에서 일치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가장 극단적인 중력 환경에서도 또 한 번 중요한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관측 결과는 이론의 예측과 놀라울 만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합쳐진다고 해서 최종 블랙홀이 항상 그 자리에 얌전히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중력파는 에너지뿐 아니라 운동량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두 블랙홀의 질량이나 스핀 배열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면 중력파가 특정 방향으로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반작용으로 최종 블랙홀이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력파 반동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스핀 배열에서는 이론적으로 초속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반동이 가능하고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초속 약 5천 킬로미터 수준의 이른바 슈퍼킥까지 예측됩니다. 1초에 5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속도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훌쩍 지나갈 수 있는 속도니까 우주에서 제일 화가 난 은퇴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블랙홀 병합에서 이런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질량비와 스핀의 크기, 그리고 스핀의 방향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거든요. 실제 관측에서도 큰 반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GW2000129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최종 블랙홀의 반동 속도가 초속 약 1500km에 이를 가능성이 추정됐습니다. 다만 이 값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측정값이라기보다는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튕겨나간 블랙홀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은하 밖으로까지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은하나 구상성단처럼 탈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에서는 최종 블랙홀이 그 천체의 중력을 이겨내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거대한 은하에서도 충분히 강한 반동이 발생한다면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멀리 밀려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은하 자체를 탈출할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자마자 그 집에서 로켓처럼 튕겨나가는 셈이니 우주적으로도 참 파란만장한 신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번 합쳐진 블랙홀이
또 다른 블랙홀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 또 다른 블랙홀과 만나 다시 합쳐질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세대의 병합이 이어진다면 처음에는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비교적 작은 블랙홀이 점점 더 무거운 블랙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층적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주 어디에서나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블랙홀끼리 반복해서 만날 수 있을 만큼 천체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구상성단이나 은하 중심부처럼 별과 블랙홀이 밀집한 곳이 대표적인 후보입니다. 중력파 관측이 늘어나면서 과학자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블랙홀이 별의 죽음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어떤 블랙홀이 이전에 다른 블랙홀의 병합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구분하려는 겁니다.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같은 특성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우주에서 벌어진 블랙홀들의 혈통을 거꾸로 추적하는 셈입니다. 2015년에는 블랙홀 2개가 합쳐지는 사건 하나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6년 5월 공개된 LVK의 GWTC 5.5에는 오포비 기간에 새롭게 확인된 161개의 중력파 신호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첫 검출 이후 누적된 카탈로그는 이제 390건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랙홀 병합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컴팩트 천체 병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개별 사건 하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하나 세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별자리 도감 수백 페이지를 한꺼번에 넘기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력파 천문학의 질문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블랙홀은 이전에 다른 블랙홀 2개가 합쳐진 뒤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블랙홀이 또 다른 블랙홀과 합쳐졌다면 그 흔적을 중력파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GWTC 5.5에서는 이런 계층적 병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GW241011과 GW241110은 질량과 회전 특성이 일반적인 쌍성계 형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의 병합을 거친 블랙홀이 다시 다른 블랙홀과 합쳐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관측 가운데 계층적 병합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블랙홀 하나의 특성만 분석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수백 개의 블랙홀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환경에서 서로 만나왔는지까지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중력파를 이용해 우주에 흩어진 블랙홀들의 족보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GW150914는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받은 신호가 약 13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당시 지구에는 오늘날의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은커녕 인류라는 종 자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 먼 우주에서 두 블랙홀이 합쳐지고 중력파가 발생하고 그 파동이 우주를 가로질러 13억 년 가까운 시간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지구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가 2015년에 측정한 건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우주에서 벌어진 사건이 남긴 흔들림을 그제야 받아본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는 택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겠죠. 발송은 13억 년 전, 수령은 2015년, 배송 조회를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중력파를 통해 우주의 과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력파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일반상 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다만 빛과 중력파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빛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력파는 천체의 움직임과 병합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파 천문학은 단순히 우주를 보는 새로운 눈이라고만 표현하기보다 우주를 관측하는 새로운 감각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을 통해 우주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시공간의 흔들림을 통해 우주를 듣기 시작한 거죠. 블랙홀 병합은 일반상 대성 이론을 시험하기에 최고의 실험실 중 하나입니다.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일반상 대성 이론이 블랙홀 주변에서 근본적으로 틀린다면 병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력파 파형이나 링다운 진동에 그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반상 대성 이론의 예측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GW250114의 링다운 분석은 블랙홀의 여러 진동 모드가 일반상 대성 이론이 예측한 특성과 일치하는지를 정밀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이 제시한 블랙홀 면적 정리입니다. 고전적인 일반상 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면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GW250114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합 전후의 사건의 지평선 면적 변화가 이 예측과 매우 높은 확신도로 일치했습니다. 즉, 블랙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과정 자체가 아인슈타인과 호킹의 이론을 동시에 시험하는 거대한 우주 실험이 되는 셈입니다. 두 거장이 오래전에 내놓은 숙제를 우주가 직접 채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맞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고 더 다양한 블랙홀을 찾고 더 먼 곳에서 일어나는 병합을 관측하면서 혹시라도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냅니다. 일반상 대성 이론의 예측과 실제 자연 사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새로운 물리학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00번 맞았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101번째에는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고 다시 확인하는 것. 바로 그 끈질긴 의심이 과학을 앞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현재 라이고와 버고, 카그라가 주로 관측하는 건 항성 질량 블랙홀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중력파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훨씬 더 거대한 블랙홀도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수억 배, 심지어 수십억 배에 이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런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진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중력파는 훨씬 낮은 주파수 영역에 나타나고 지상 검출기와는 전혀 다른 관측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리사입니다. 우주 공간에 여러 대의 우주선을 배치하고 이들을 레이저 간섭계로 연결해 저주파 중력파를 관측하려는 우주 기반 관측소인데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 중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실제로 가동되면 지금까지 지상 검출기로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우주에 떠 있는 중력파 관측기가 이상한 신호 하나를 포착합니다. 수백만 태양 질량에 이르는 블랙홀 두 개가 서로를 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린 신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파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두 블랙홀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빨라지고 마침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중력파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지구에 설치된 검출기가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직접 그 흔들림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했던 어떤 블랙홀 병합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은하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초대 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대한 은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주의 저주파 영역이 열리는 순간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랙홀 두 개가 병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블랙홀은 서로를 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중력파가 발생합니다. 두 블랙홀은 중력파를 통해 에너지와 각운동량을 잃으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점점 빨라지고 중력파도 점점 강해집니다. 마침내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질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됩니다. 최종 블랙홀은 잠시 강하게 진동하고 링다운을 거치면서 안정된 상태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면 중력파의 반작용으로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중력파는 수억 년, 때로는 수십억 년을 여행한 끝에 결국 지구에 도착하고 라이고와 버고, 카그라 같은 검출기가 그 미세한 시공간의 흔들림을 기록합니다. 2015년 GW150914를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지는 사건을 중력파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에는 GW250114를 통해 훨씬 더 선명한 블랙홀의 울림을 포착했고요. 그리고 2026년 현재 중력파 사건 카탈로그에는 수백 건의 사건이 쌓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을 발견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하고 스핀을 분석하고 병합 과정의 파형을 연구하고 최종 블랙홀의 링다운을 들여다보고 중력파 반동까지 추적하면서 블랙홀이 어떤 세대를 거쳐 성장해 왔는지까지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은 정말 우주 전체에서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지금까지 블랙홀의 병합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예측한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멀리, 더 선명하게, 더 많은 블랙홀을 관측하다 보면 언젠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이상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학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면 우주는 조용해 보입니다. 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하수는 천천히 빛나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아주 먼 우주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돌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돌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가까워지고 더 빠르게 돌고 더 강한 중력파를 만들어내다가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거대한 폭발음으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불꽃도 없었어요. 대신 시공간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빛의 속도로 우주를 건넜고 수십억 년에 가까운 시간을 여행한 끝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인류는 그 흔들림을 처음으로 포착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블랙홀의 울림을 포착했고요. 그리고 2026년, 우리는 이제 그 울림을 하나씩 모아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서로 만나고, 어떻게 합쳐지고, 어떻게 더 거대한 블랙홀로 성장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밤하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아무런 빛도 내지 않는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우주는 또 한 번 시공간을 흔들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언젠가 우리에게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주는 조용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들을 방법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릅니다. 인류는 우주를 바라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빛으로 우주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공간의 흔들림으로 우주의 움직임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가장 거대한 병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먼 우주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주 순사. 다음에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우주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멀리서도 다 들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